과학적인 그 원리를 알아내시는 거예요. 체득하시는 거예요. 몸으로. 정말 사람 이제 과학자들하고 같이 소통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은 우리 모르거든요, 아직. 저는 이 시대 불교가 과학을 만나서, 과학이 불교를 만나서 굉장히 재미있는 것, 또 깊이 있는 것, 그리고 우리 삶에 유익하고 행복한 것들을 제공해 주리라고 봅니다. 이 불교와 과학을 따로 떼어놓고 공부하기 때문에 불교가 오늘날의 사람들에게 이게 말하자면 적용될 수 없는 게 너무 많았구나. 과학과 불교를 함께 접목해 공부해 갈 때 그거는 이루 말할 수 없이 출중해지겠구나. 그리고 첫째 신심이 깊어지겠구나. 환희심이 나고 내가 왜 출가를 했는지, 내가 왜 이 길을 가야만 하는지, 그리고 내가 어느 위치에 서 있어야만 하는지를 인식할 수 있어지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의 스님을 우선 초청했고요. 같이 공부 좀 하자라고 했습니다. 자, 그냥 편안하게 들으세요. 우주가 어떻게 바뀌었는가는 우주의 온도를 재면 돼요. 요거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보시면 이 공식이 중요합니다. 마이너스 6성을 루트칠 마이너스 3성, 그걸 역수로 취하면 플러스 3성. 저 왜 이렇게 길게 이야기하는가 잘 따라오셔야 됩니다. 저는 다 따라가 봤는데 이 공식이 한 200개 돼요. 200공식을 쫙 풀면 참 놀라운 세상이 벌어질 거예요. 기가 막힌 이야기입니다. 유니버설 다르마, 여기서 유니버설은 우주를 말하고 다르마는 불교의 이제 법이죠. 다르마. 네. 오늘 이 자리가 마련된 것은 사실 정목 스님이 이제 큰 원을 세워갖고 이영자라는 그 무형문화재 금속 입사장 A4 용치 크기만한데 부처님상 그 10장을 만들었는데 10개를 만들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지금 오늘 강의 주제하고 관련이 있어요. 이 작품입니다. 이 속에 유니버설 랭귀지, 유니버설 다르마가 얼추 들어있어요. 보시면 잘 아는 이 이꼴렘시저고 좀 플레이하면 이게 바로 아인슈타인의 그 노벨상 받았던 아인슈타인의 강전 효과하고 관계 있는 공식입니다. 그 다음에 CHNOP는 뭐냐면 행성지구의 생명의 그 흐름입니다. 생명의 현상은 이 엘리먼트, 원소, 탄소, 수소, 질소, 산소, 인 대략 한 5가지 엘리먼트의 대기 중 아주 빠른 순환 사이클로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늘 강의의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가 W 입자입니다. W 입자인데 여기 플러스 입자가 있고 마이너스 입자 있어. 이 W 입자는 무게가 얼마나 가느냐 하면 양성자 무게의 80배쯤 돼요. 엄청 무거운 거예요. 그게 1980년대에 유럽 CERN 가속기에서 발견이 됐어요. 그 다음에 이제 요 G0란 입자, 요 제로란 말이 전기가 제로란 말인데 G0 입자하고 W 플러스 마이너스 입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양자역학에서 나오는 그 수레등계 계산을 풀면 나오는 웨이브 펑션입니다. 웨이브 펑션에서 NLM이라는 게 뭐냐 하면 요것은 N이 프린시플 퀀텀 넘버라 그래서 원자핵 주위를 전자가 도는데 얼마나 떨어져서 돌고 있는가 그럽니다. 요 세 가지 양자수 요 잘 보시면 NLM 요 세 가지 양자수의 마지막으로 스핀 양자수를 결합하면 4개의 양자수가 나와요. 그 4개의 양자수를 갖고 92가지 주비율표가 다 만들어집니다. 그 다음에 요거 보시면 P, E, 감마라 되어 있는 요거는 뭐냐면 P는 양성자고 프로톤, E는 전자고 감마는 포톤, B달렌입니다.
그래서 우주에 있는 거의 대부분 일은 이 포톤하고 전자하고 양성자, 전자, 빛, 요 세 가지 입자의 무한 중첩 현상으로 보고 있어요. 지금 과학에서는. 그 다음에 이제 요거 보시면 요게 슈레딩거 이퀘이션이고 요거에 GU라고 있는 게 있습니다. 요게 바로 일반 상도성 이론에서 가장 중요한 매트릭 텐서라는 겁니다. 요게 4x4 매트릭스인데 요 4x4 매트릭스를 두 번 미분하는 거예요. 공변 미분이야. 두 번 미분하면 우주의 공률이 나옵니다. 참으로 놀란 거예요. 요 손바닥만한 요거에 우주에 필요한 냉기질은 다 들어있습니다. 웬만한 거 다 들어있습니다. 내가 발 디디고 사는 시대는 신라 시대도 아니고 고려 시대도 아니고 조선 시대도 아니고 어쨌든 현대에 지금 저는 21세기를 살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그 옛날에 초창기에 저런 다보탑이나 석가탑을 만드셨던 분들이 불교의 진리를 저렇게 담아내고 싶어 하셨듯이 이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불교를 담아낼 것인가. 금강경은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얻으신 이후에 가장 지혜가 반짝반짝 빛이 날 때, 별처럼 빛날 때의 그 깨달음을 원음 그대로 옮겨 놓은 경전이라. 그래서 이제 금강경 4구계를 담고, 그리고 이제 그 가운데에 이제 제가 유니버셜 랭귀지를 담은 것은 그 박문호 박사님의 자연과학 세상이라고 하는 그 공부 모임을 만나서 유니버셜 랭귀지라고 하는 책을 선물을 받았는데, 제일 앞에 그 표지가 그 우주의 언어들로 빼곡하게 있었어요. 그 중에 제가 아는 것은 한 2-3개밖에 없었던 것 같고요. 나머지는 무엇인지도 모르겠는 기호들이 제 눈에는 너무나 아름다운 문양으로 들어오더라고요. 근데 직감적으로 알았어요. 우주의 비밀을 담고 있구나. 이거를 뭔가 작품으로 형상화해야 되겠다. 이 작품은 사실 그냥 손 가는 대로 마음 가는 대로 그냥 먼 옛날을 상상하면서 그냥 쭉 그려냈거든요. 그려냈는데 저는 사실 이런 기호나 이런 뭐 상형 문자 같은데 좀 관심은 많아가지고 그쪽을 작품화해서 많이 하기는 했어요, 그동안. 근데 이렇게 금강경에다가 이렇게 접목시켜서 한다는 거는 생각을 못 했는데 어떻게 보면 편하게 작품을 한 것 같기도 하고. 대칭. 이것밖에 없어요. 자연과학에서 뭘 딱 하나만 끄집어냈을 때 모든 것을 설명할 수 있는 단어가 있느냐? 있다 이거죠. 뭐냐면 대칭이에요. 대칭이에요. 우주가 생긴 것도 대칭이 있었고, 먼저 대칭이 있었고, 그 대칭이 깨어져서 우주가 생겼다는 거예요. 무슨 신화 같은 이야기처럼 들릴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이건 굉장히 엄밀한, 모든 수학자나 물리학자들이 가장 좋아하는 단어가 대칭이라는 단어예요. 그 완벽한 대칭은 뭐라고도 일컬을 수 없는, 그래서 그 유비 관계가 비슷한 게 불교에서 진여, 뭐 법성, 공, 반야 이런 개념하고 거의 같아요. 그런데 이쪽에서는 이 대칭을 갖고 수학적으로 대칭하고 보존 법칙을 링크한 엄밀한 수학적 증명을 하고 나서 레테르 증명을 해서 굉장히 중요한. 그래서 대칭이 하나가 있으면 보존되는 양이 있다는 거예요. 자연이. 그걸 증명을 하고 나서 1900년도 초에 이게 증명이 되고 나서 입자 물리학이 꽃을 피기 시작하고 이제 우리가 우주를 이해하게 된 거예요. 수학적으로. 자, 이건 그 유명한 애셔 그림인데, 파나가 애셔 그림인데 보시면 이렇게 이쪽으로 가면 완벽한 삼각형 대칭이 있는데 약간 허물 대칭이 깨지는 거예요. 대칭이 붕괴되는 거예요.
그래서 개별화가 되는 거예요. 네. 근데 이걸 우리는 보통 이렇게 직감적으로 이렇게 봐요. 이렇게. 이게 생명체가 출현하는 방향이니까. 근데 이렇게 보셔야 돼요. 네. 대칭, 일로 가면 대칭을 회복하는 거고, 일로 가면 대칭이 붕괴되는 거예요. 대성기술론에서 환멸 연기하고 유전 연기를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진여의 혼섭하고 그 다음에 그 무명의 혼섭, 이 두 세력이 각축을 벌리는데 싸우는데 결국은 무명의 혼섭은 쉴 때가 있다, 인터럽트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진여의 혼섭은 무시무종, 시작도 없고 끝도 없고 항상 있다는 거예요. 항상 있다는 거예요. 항상 있는 쪽이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깨치게끔 돼 있다는 거예요. 네, 그런 이야기인데, 이제 제가 이걸 보면서 우리는 이제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렇게 가는 게 이제 실제로 물리학이 어떻게 하느냐면 입자 물리학, 가속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일로 가면 온도가 무지하게 높아요. 10의 20성도보다 더 높아요. 10의 32성도 K. 뭐 읽을 수도 없는 그런 온도가 있어요. 자, 그래서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이걸 불교에서 이야기하는 진여하고 무명의 안배를 해보고 싶다는 거예요. 이건 뭐 저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예. 일로 가는 거는 진여 본성, 대칭을 회복하는 과정이고, 일로 가는 거는 우리가 업을 받는 세분화돼가는 세계로 가는 거죠. 대칭이 진여고, 진여가 곧 힉스 필드, 힉스 필드에서 입자들이 생기거든요. 모든 우주에 있는 입자들은 힉스 필드, 힉스장에서 질량을 얻어요. 힉스라는 바다에 입자들이 헤엄을 치는 거예요. 원래 입자들이 질량이 없었는데 대칭을 맞추려면 질량이 없어야 돼요. 그런데 힉스 바다에 헤엄을 치는 과정에서 질량을 획득해요. 그래서 힉스 입자를 발견한다는 말은 우주가 왜 출현했는가 말하고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신의 입자까지 이야기하고 그랬는데, 뭐 조금 가장된 면은 있긴 하지만은 사실은 어떤 측면이냐면, 우리가 존재가 존재한다는 것은 뭘 만질 수 있고 덩어리져 있어야 되잖아요. 그 덩어리가 질량인데, 질량이 바로 힉스 바다에 입자들이 풍덩 들어가서 헤엄을 칠 때 그 저항, 힉스 바다에 얼마나 개합되는가, 얼마나 커플링 되는가, 그 커플링 정도, 저항 정도가 바로 질량으로 바뀐다는 게 바로 이 힉스 메커니즘 핵심이에요. 그리고 바로 진여 법계에서 우리 삼라만상이 출현했듯이 같은 유비관계에 있어요. 예. 지금 보존하고 페르미온을 디파인하는 내용이 뭐냐 하면 질량, 스핀, 전하라는 거예요. 매스 차지, 스핀. 우주에 있는 모든 입자는 요 세 가지 속성밖에 없어요. 요 파워포인트 한 장이 다 들어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우주에 있는 모든 존재, 입자는 질량과 전기량과 돌아가는 스핀 요 세 가지 속성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주가 어떻게 생겼고 존재가 어떻게 생겼는 문제는 이 세 가지 속성을 어떻게 획득하게 됐는가, 그 이야기로 바뀌어지는 거죠. 질량을 획득하는 메커니즘을 힉스 메커니즘이라고 해요. 질량은 힉스 바다에 입자들이 헤엄을 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입자가 큰 입자는 저항이 크고, 저항이 크다는 말이 질량을 많이 얻었다는 말이에요. 오케이. 두 번째, 그러면 입자를 분류하는 거는 스핀으로 가서 분류한다는 거예요. 입자는 크게 두 가지, 보존과 페르미온 분류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전기를 띠는데, 자,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이 전기가 세 가지 종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보통 여기서 보는 전기는 일렉트리컬 차지라고 그래요. 예, 정전되고, 번개치고, 예, 지리릭하고 하는 이 모든 거는 전자의 흐름이고, 그 전자가 갖는 거는 일렉트리컬 차지요. 일렉트리컬 전하는데, 우주에는 그 전기 전하 말고 그보다 그만큼 중요한 다른 전하가 또 있어요. 그 전하가 바로 뭐냐 하면 위크 차지라는 약전하입니다. 오늘 강의 주제는 약전하입니다. 여러분 약전하만 이해하시면 돼요. 색전하는 뭐냐면 콕과 콕 사이를 결합시켜주는 전하가 색전하예요. 근데 약전하가 가장 어렵습니다. 약전하는 바로 뭐냐 하면 진공이 바로 약전하의 바다입니다. 바다의 비율을 계속 이야기를 하는데 입자들이 질량을 얻는 그 메커니즘은 진공의 바다에 입자들의 헤엄을 친다고 보시면 돼요. 그때 받는 저항이 질량으로 바뀌는데 그 진공의 바다가 바로 약전하의 바다라는 거예요.
빛은 우리가 눈만 뜨면 볼 수 있어요. 우리 지구상에 있는 모든 동물들은 빛 알갱이를 디텍트할 수 있는 망막이 다 있어요. 전기 전하는 항상 알아요. 감전되고 말잖아요. 온몸이 떨릴 정도로 느끼잖아요. 불을 끄면 깜깜하잖아요. 태양이 뜨잖아요. 전부 다 이거 뭐냐면 전자기장이에요. 우주에는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고 약전하로 된 전기가 있다는 거예요. 전하가 있다는 거예요. 위크 차지. 바로 이 위크 차지, 약전하에서 하는 게 뭐냐면 방사선 붕괴, 별 속에 일어나는 비밀은 다 이쪽에 있습니다. 기실론에서 이야기하는 거죠. 진역. 저는 어떻게 보느냐 하면 진여가 바로 진공, 백큐, 진공장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그거에 무명의 바람이 돈연이 일어나는 거예요. 혼연이. 그러면, 불생물별의 진여가 생멸하는 무명을 만나서 결합한 게 아레아식이죠. 네. 그 아레아식이 생을 만드는 거죠. 그게 바로 심생멸문에 해당되는 거죠. 근데 결국은 이제 무명의 그 혼련한 그 일으킴이 동시에 우리가 보이는 객관 세상과 보는 존재를 한꺼번에 만들어요. 예. 이걸 전상이라 그러고 불을 전자, 그 다음에 능견상, 예. 보는 자와 보이는 대상, 드디어 우주가 출현한 거죠. 그게 바로 무명의 바람이라 그러죠. 예. 요 전체를 보시면 제가 수첩을 스캐닝을 했는 겁니다. 수첩 스캐닝 보면 요게 우주의 네 가지 힘이 어떻게 분화되어 나오는가. 요거 이야기예요. 자, 우주의 이게 빅뱅입니다. 요 선이. 빅뱅에서 중력, 그 다음에 스트롱 포스, 위크 포스, 일렉트로마그네틱 포스가 이렇게 분화되어 나오는데 이때 온도는 10에 32성도 K입니다. 요 중력이 처음 딱 분화될 때 시간은 10에 43성초. 네. 중력이 독립돼 나온 거죠. 그 다음에 어떻게 되면 여기서 스트롱 포스가 나오는데 그 다음에 일렉트로마그네틱 한꺼번에 봅니다. 그래서 지금 요쪽에 요거 분화되는 요 위치 따라가 보면 100기가 일렉트론 볼트쯤 돼요. 100기가 일렉트론. 100기가 일렉트론 볼트 되면 뭐가 되느냐 하면 W 입자들이 나왔죠. W 입자하고 G0 입자하고 감마 입자가 대칭성을 회복해요. 더 올라가면 질량이 제로가 되어버려요. 포톤은 빛은 지금도 질량이 제로입니다. 정지 질량이. 근데 W 입자하고 G0 입자는 엄청 무거워요. 양성자의 80배, 90배 돼요. 근데 이게 온도가 높아지면 질량이 제로 돼서 우리 빛하고 한 형제가 되는 겁니다. 그걸 이 두 포스가 함께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쪽에 보면, 요게 입자 물리학 전체를 요약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입자 관점에서 우주의 137억 년을 구획하면 맨 처음에 이제 빅뱅이 있었던 거예요. 빅뱅. 그 다음에 10의 마이너스 43성초. 자, 여러분들 10의 마이너스 43성초라는 이 숫자가 느낌이 안 오시는 분이 있을 텐데 이거는 계산돼 나옵니다. 강속을 5성하고 프랑크 상수에다가 중력 상수를 곱해주고 루트를 취하면 이게 대략 10의 43성초가 나와요. 우주의 기본적 상수를 결합하면 그 프랑크 타임이라는 숫자가 시간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게 놀라운 거죠. 그래서 요 전에, 요 찰나적인 요 때까지는 물리학이 접근을 못해요. 근데 요 플랑크 타임, 요 다음부터는 어느 정도 이야기가 됩니다. 근데 요 보면 플랑크 타임에서 10의 말 36성초까지 일어나는 우주의 실상은 뭐냐 하면 블랙홀입니다. 베이비 블랙홀. 그러면 블랙홀이 증발하고 생성되고 하는 현상이에요. 근데 이 블랙홀이 시공이 막 분산되고 갈갈이 찢어져 있다 생각하시면 돼요. 시공이 연결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이쪽에는 인과율이 적용되는 세계가 아닙니다. 찰나적인 때는. 그래서 우주는 거대한 블랙홀 집합체로 보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요거에 10의 말 36성초에 지금 우주론의 가장 한 이슈인 요거서 인플레이션이 일어납니다. 우주가 양성자보다 적었다가 10의 50성배로 폭발적으로 늘어나요. 찰나적인 순간에. 근데 이걸 누가 믿어? 이제는 믿어야 돼요. 과학이 증명을 했으니까. 거의 증명을 했으니까. 그때 폭발했는, 찰나적으로 폭발했던 그 충격파를 우리가 지금 측정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결론은 뭐냐면 그 인플레이션이 잘 보세요.
이까지 영향을 다 미친 거예요. 지금 우리를 있게 한 거예요. 그럼 그 인플레이션 바로 뭐냐 하면 백큐움의 진공의 요동입니다. 간단히 말하면 그 씨앗이. 예, 진공의 요동입니다. 진공의 퀀텀 플럭시에이션이 바로 이 인플레이션 시월의 가장 핵심입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되면 쿼크이 생기고, 그 다음에 하드론, 양성자, 중성자가 생기고, 그 다음에 렙톤 시대, 일렉트론, 뮤온, 타우 이런 렙톤 시대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되느냐 하면 요게 빅뱅 이후 1초 지난 때입니다. 원세컨드. 1초 지났을 때 뭐가 되느냐 하면 그때부터 라디에이션 도미넌트, 빛의 우주가 돼요. 빛의 우주가 5만 5천 년 지났을 때 뭘 바뀌느냐 하면 메타 물질 도미넌트 우주로 바뀌어요. 예.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 하면 빅뱅 후 한 1억 년, 지금부터 대략 한 3억 년 오다 이렇게 보는데 그때 최초의 별이 생깁니다. 빅뱅 이후에 한 2, 3억 년 지났을 때 최초의 별이 생겨요. 그 다음에 한 10억 년쯤 지났을 때 갤럭시가 생겨요. 이 모든 게 이때 일어난 인플레이션, 이 폭발적인 우주의 팽창, 시공이 팽창하는 이 여파로 지금 다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거 보시면 요거에 한 번 폭발이 있었고 두 번째 중요한 사건이 요거 있습니다. 그게 언제냐면 빅뱅 이후 38만 년 지났을 때 바로 어떤 사건이 벌어지냐면 우주를 팽배하게 있던 삐딸갱이하고 일렉트론이 계속 충돌하는데 우주가 식어가니까 일렉트론, 전자의 속도가 떨어져요. 그러니까 양성자의 전자가 갇히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 하면 우주에 수소 원자가 출현했다는 거예요. 지금 밤하늘의 별들에 나는 거는 별은 거의 70% 이상이 수소 기체입니다. 우리 지구에는 수소가 드물어요. 바다에 물론 있죠. H2O 상태로 수소가 있는데 액체 상태로 갇혀있긴 한데 기체 상태의 수소는 지구에 굉장히 드뭅니다. 근데 목성에 가면 외곽가스가 거의 다 수소로 되어 있습니다. 우주 전체를 보면 70% 이상이 수소입니다. 별은. 그 수소가 만들어지는 타임이 바로 38만 년이고 요때를 바로 뭐냐면 라스트 스캐터링 서페이스라고 요때 어떻게 되냐 한번 보세요.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전자들이 우주 공간에 막 다니다가 삐달갱이하고 충돌을 해요. 삐달갱이하고. 그러면 전자가 빛이 계속 난반사를 합니다. 근데 이 전자가 원자핵에 갇히면 계속 충돌하던 전자가 사라지니까 빛이 우주를 손살같이 빠져나옵니다. 우주에 쫙 팽창하는 우주와 더불어 빛이 나옵니다. 이게 태초의 빛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전에는 빛이 있었는데 못 빠져나왔어요. 전자하고 충돌하는데. 근데 수소 원자가 출현하면서부터 우주가 어떤 측면에서 텅 비게 된 거예요. 빛의 입장에서 보면 우주가 장애물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빛을 바로 2002년쯤에 우리 인간이 인공지능 쏘아서 찍었어요. 실제로 찍었어요. 바로 베이비 우주, 갓 태어난 우주의 울음소리를 그냥 찍은 거예요. 갓 태어난 우주의 심장 박동을 그냥 찍은 거예요. 이건 충격적인 사건이에요. 네, 과학에 있어서. 이게 처음 저도 공부할 때 이렇게 피부가 와닿지 않았는데 가만 한번 생각해 볼까요? 지금 앞에 계시는 이 스님들하고 저 사이는 빛이 얼굴에 반사돼가 제가 스님들 얼굴을 보고 있거든요. 그럼 여기까지 오는데 아마 1마이크로세컨드 한 100만 분의 1초 걸렸을 겁니다. 그럼 지금 보고 있는 여러분들은 100만 분의 1초 전에 여러분들이에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 지금 바깥에 나면 태양이 있는데 지금 우리가 태양을 보고 있으면 8분 20초 전에 태양을 보고 있는 거예요. 8분 20초 전에 태양을 출발했던 삐달갱이가 내 망막에 들어온 거예요. 요 비율을 계속 가면 바로 동일한 겁니다. 인공위성이 지금 찍은 겁니다. 내가 지금 여러분을 보고 있듯이 그 인공위성이 지금 베이비 우주를 찍은 거예요. 불교, 부처님 가르침이 정말 과학적인 가르침이었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는데요. 제가 지금 PD님을 쳐다보면서 인지하는 그 시간이 저는 바로 지금 이 순간이라고 우리는 바로바로 인지를 하잖아요. 근데 8분 23초가 지난 후에 우리 PD님의 모습을 제가 지금 인지하고 예쁘다, 예쁘지 않다라고 분별을 하잖아요. 근데 다 지나가 버린 것을 자꾸 우리 중생들은 슬프다, 괴롭다, 아프다, 고통스럽다, 행복하다라고 했는데 일념 즉시 무량겁이라는 표현도 해주셨는데 부처님의 가르침을 다시 한번 우리 과학에 접목시킬 수 있는 정말 과학적이다라는 그런 것을 확인할 수 있었던 정말 아름다워요. 유니버셜 랭귀지. 그게 사실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많은 분들이 이제 과학 시대라고 하잖아요.
과학을 떠나서 우리 인류는 지금 살 수 없을 정도로 불교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진 종교가 아니라 인류 삶과 함께 출현된 종교이기 때문에 정말 소통할 수 있는 언어, 과학적 언어가 좀 필요한 시대이다. 그래요. 자, 요거는 특수상대성 이론인데, 요 공식 중에 요걸 보면 특수상대성 이론에서 요게 길이입니다. 공간 차원. 길이가 요게 보면 V 나누기 C, 요게 속도입니다. 속도가 강속이 되면 V가 C가 되면 요게 1이 됩니다. 1-1하면 제로 되고 제로에다가 어떤 걸 곱해도 제로다. 이 말은 뭐냐 하면 우리가 빛이 되면 우리 앞에 공간은 사라집니다. 공간은 사라지고 시간은 얼어붙고 질량도 사라집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강속이 되면 빛이 된다면 내 앞에 있는 공간은 빛이 딱 되는 순간 내 앞에서는 공간이 사라져요. 그리고 시간은 멈춰버려요. 길 없는 길을 간 적이 없죠. 항상 적혀 있는 거죠. 화엄경에서 상적 상립, 법성계에서 일념적시 무랑겁, 적이란 단어를 그렇게 많이 쓰는 거가 제가 항상 옛날부터 그런 생각을 했는데, 화엄은 바이로차나 비로자불의 세계고 빛의 세계잖아요. 빛의 세계에는 속성이 뭐냐면 빛은 공간이 없어요. 나아갈 공간이 사라져요. 빛이 되면. 빛은 허공을 경험할 수 없어요. 빛은 늙을 수가 없어요. 왜? 시간이 어렵고 정지해버리기 때문에. 시간이 정지하고 공간이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빛의 질량은 제로입니다. 정지 질량. 요 세 가지. 질량이 사라지고 시간이 얼어붙고 공간이 사라지는 요게 현대 물리학의 가장 핵심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힉스 바다에서 힉스 바다에서 헤엄을 친다는 개념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게 모든 입자는 오른쪽 입자, 왼쪽 입자였습니다. 이렇게 스위칭을 해야 돼요. 이렇게. 그래서 오른쪽, 왼쪽, 오른쪽, 왼쪽, 오른쪽, 왼쪽 이렇게 운동을 하는데 공간에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빛이 딱 되면 공간이 사라지잖아요. 오른쪽, 왼쪽 개념은 공간에서 나온 개념이잖아요. 방향이니까. 그 공간이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공간이 사라지니까 질량을 획득을 못해요. 그런데 강속이 아닌 보통 입자들은 정지해 있거나 쪼매는 속도로 움직일 경우에는 정지해 있는 경우는 어떻게 되느냐면요. 시간축으로 강속도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그 정지해 있는 입자는 오른쪽, 왼쪽, 오른쪽, 왼쪽 할 수 있어요. 오른쪽, 왼쪽 왜 할 수 있냐면 정지해 있으니까 주변에 공간이 있어요. 강속도로 달리면 공간이 없어져요. 오른쪽, 왼쪽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른쪽, 왼쪽 하는데 이게 물리법칙을 위배해요. 왜 위배하느냐 하면 오른쪽 입자일 때는 이 위크 차지가 마이너스 1이고 오른쪽일 때는 위크 차지가 제로예요. 근데 물리학에서 가장 중요한 보존 법칙은 뭐냐면 전기량은 반드시 보존이 돼야 돼요. 마이너스 1에서 마이너스 1은 괜찮은데 마이너스 1에서 제로로 갈 수 없어요. 그래서 물리학자들이 제3의 입자를 상정을 한 거예요. 그 입자에다가 왼쪽인 그 입자는 마이너스 1 전기량을, 위크 전하를 그 상정한 입자에 던져줘 버려요. 그 다음에 던져주면 마이너스 1에서 던져주니까 제로가 되죠, 전기량이. 제로가 딱 되면 오른쪽 입자가 된 거예요. 오른쪽 입자는 던져준 그 마이너스 1을 다시 받아요. 받으면 마이너스 1이 되면 왼쪽 입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입자들이 오른쪽, 왼쪽 하는 걸 물리법칙에 위배하지 않고 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근데 그 상정했던 입자가 바로 뭐냐면 그게 바로 힉스 입자예요. 그 오른쪽, 왼쪽이 바로 뭔 말이냐면 힉스 바다에 헤엄을 친다는 그 말이에요. 힉스 바다에 헤엄을 치기 위해 하면 그 바닷물에 적실 수밖에 없잖아요. 몸을 적신다는 말이 바닷물에 헤엄친다는 말이 물에 대한 저항이 생긴다는, 힉스 바다에 대한 저항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 저항 정도가 바로 질량이라는 거예요. 왼쪽, 오른쪽 한다는 말이 바로 대칭을 깬다는 말입니다. 질량을 획득했다는 말이 바로 대칭을 깼다는 말입니다. 자, 그래서 힉스 입자가 실제로 어떻게 질량을 구하는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뭐냐면 힉스 입자 질량을 구하는 이게 이게 나그랑지안입니다. 나그랑지안 덴시티 밀도인데 이게 공변 미분. 텐사 미분 중에 이제 공변 미분이라는 건 뭐냐 하면 함께 변한다는 거예요. 한자이기 때문에 굉장히 이해가 금방 됩니다. 함께 변하는 거예요. 다른 쪽의 물리법칙이 야하고 같이 가준다는 거예요. 같이. 그러니까 수학적 계산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물리량은 바뀌지만은 물리 법칙은 안 바뀐다는 거예요. 그 공변. 그래서 그걸 찾아내는 거예요. 이 공변 미분이요. 그래서 공변 미분 한 값, 이 파이라는 요걸 보면, 요 파이를 잘 보시면 요렇게 돼 있어요. 빨간 걸로. 요 보시면 요게 힉스 입자고 요게 진공 기대치 진공입니다. 요걸 잘 보시면 이 공변 미분, 요 공변 미분에 중간 가정에 딱 보면 뭐가 나오냐면 AU가 나오고 요게 뭐냐면 포톤입니다. 삐달걀입니다. 요게 G 입자입니다. 요게 뭐냐면 W 나오죠. 요게 W 입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공변 미분 속에 위크 차지에 관한 모든 입자가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걸 딱 하면 요 텀이 제로가 됩니다. 빛에 관한 텀이 제로가 되버려요. 이 말이 뭐냐면 진공하고 빛하고는 인터랙션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빛은 진공을 경험할 수 없어요. 기가 막힌 이야기요. 네. 자, 첫 부분은 제가 입자 물리학에 대한 걸 조금 집중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 여러분들 잘 아시는 대성기 실론에 보면 요게 심진여문이 바로 뭐냐면 저는 봤을 때 입자 물리학에 해당된다고 보고 있어요. 심생멸문이 생물학 중심으로 한 내가 우리가 어떻게 생명체가 출현했는가, 업을 받게 됐는가의 버전이죠. 네. 그래서 반야신경에서도 보면 시제법 공상, 불셀불멸, 불구부정, 부정불감 요 텀이 바로 뭐냐 하면 힉스장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비유 큰데 네. 이해하는데 그게 굉장히 빨라요. 네. 여기에 심생멸문에서 잘 아시지 각하고 불각을 하잖아요. 각에도 시각하고 본각이 있잖아요. 시각은 불각에서 시작해갖고 상사각, 국영각 이러잖아요. 국영각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 국영각이 바로 깨달음에 대한 인을 만들어요. 내 인을 동작을 하게 되고 본각에서 지정산하고 부사협상이 생기잖아요. 그 부사협상이 바로 외연을 만들어요. 인과 연이 이렇게 생기는 거예요. 자, 1심 진여가 이문을 놨잖아요. 심생멸문하고 심진여문인데 진여문은 그대로 진공, 공 그 자체예요. 그러니까 이언진어, 어언진어, 말에 의해서도 이야기할 수 없는 그런 진여인데 이 진여의 다른 측면이 바로 생멸, 1심의 다른 측면이 진여고 생멸이니까 생멸에서 다시 각하고 불각이 있잖아요. 그 각에 시각하고 본각이 있고 바로 시각이 출발은 불각이잖아요. 그 다음에 상사각, 수분각, 국영각 마지막에 국영각이 되면 바로 뭐냐 하면 발심을 할 수 있는 자연의 그 인이 생긴다. 인이요. 인가해서 인연했을 때 인이 먼저 생기는 거예요. 이게. 그 다음에 본각의 지정상하고 부사의 업상. 그 부사의 업상이 바로 외연이 되는 거예요. 내 인과 외연의 상호작용으로 우리는 궁극적으로 그 세계를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돼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지말불각은 이제 잘 알잖아요. 바로 이 시작이 뭐냐 하면, 근본불각이, 이제 불각에서는 이제 근본불각이 바로 뭐냐면 무명이죠. 예. 근데 무명도 그 본질을 봤을 때는 공의 속성을 갖고 있는 거예요. 무명이 헷갈리는 거잖아요. 간단히 이야기하면. 왜 헷갈렸느냐? 바로 길을 상정했기 때문에 헷갈렸다는 거예요. 그 길이 바로 진여고 공인데, 그러면 길이라는 개념을 없애버리면 무명이라 할 것이 없다는 게 이게 본질이에요. 아주 진짜 단순한 논리예요. 기가 막힌 논리예요. 그래서 진여나 공이라는 게 그 실체가 있어서 있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참 기가 막힌 이야기예요. 요게 입자 물리학에도 그 모티브 그대로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길이 있다는 요 길이 왜 생겼나 하면 근본 불각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근본 불각에 의해 갖고 심의 작용이 일어나고, 이제 지말 불각이 이제 잘 아시는 3세 6추잖아요. 그 3세 6추 중에 3세가 기가 막힌 거예요. 근본 불각, 무명의 바람이 바로 업전현. 예. 무명업식이 전식과 현식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나와 남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보는 자와 보여주는 객관 세계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게 동시에 생긴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요 정도까지도, 요 3세, 요까지 무명의 돈연한 바람이 일어나는 이거는 불각에 있는 각자들만이 볼 수 있는, 예. 깨달은 사람만이 볼 수 있는 아주 미세한 그런 요동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잘 아는 6추는 지상, 상속상, 집지상. 예. 그러니까 먼저 인식작용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 이제 일어나니까 그 인식작용이 기억에 의해 갖고 기억이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그게 상속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시간이란 개념도 결국은 기억의 관계입니다. 시간이 뭘까요? 기억과 기억 사이의 관계죠. 내 신경 시스템이 그 흥분된 흔적들의 관계예요. 그 관계가 계속되는 거예요. 상속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하면 바로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 하면 뭘 갖고 싶어지는 거예요. 계속 기억이 상속되면 그 기억에다가 갖고 싶은 욕구가 생기고 그 욕구가 바로 하나의 언어로 표상되는 게 계명자상이고 그러면 바로 언어로서 내가 너를 부를 수 있을 때 뭐라고 부를 수 있을 때 그게 바로 업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 여기서 이제 계속 이야기하는 건 적했다는 요걸 조금 더 설명드리고 싶어요. 이거 이제 법성계 우리 불자들 다 알고 있는 내용이잖아요. 여기 보면 적이란 단어가 계속 나와요. 이 적이란 말이 뭔가? 바로 적이란 말은 뭐냐면 공간이 없다는 거예요. 공간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그럼 어떤 때? 그런 존재가 있다는 거예요. 바로 빛이 될 때 우리는 가야 될 길이 없어지는 거예요. 공간이 사라지는 거예요. 공간이 사라질 때는 포개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상적상이며 다른 말로 중중무진연기가 되는 거예요. 사사무해법계가 되는 이유가 뭐냐 하면 공간이 사라져서 그런 거예요. 빛이 되면. 그래서 이게 식스 메커니즘하고 저 조금 유비관계를 그게 뭐 엄밀하게 과학적으로 이렇게 됐다 그건 아닙니다. 저는 그쪽은 누구도 이야기할 수 없는 세계고 인간의 사고 패턴이 이런 어떤 명상이나 아주 오랜 수행을 통해서 드러난 이런 사고의 패턴하고 입자물리학에서 하는 그 사고의 패턴이 다 인간의 브레인이 하는 거예요. 인간의 브레인이 하는 그 두 사고의 패턴에 유사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그래서 이 시공 관점에서 보면 우리가 하는 모든 사고작용은 이벤트 다발이에요. 시공상에 이 이벤트 다발이 매듭을 만들어요. 그 매듭이 우리는 한 100년 동안 유지됐다가 흩어져요. 매듭은 흩어져요. 두 끝에서 흩어져요. 지금 이 강의가 끝나면 여러분들은 각자 자기 처소로 갈 거예요. 그대로. 여러분들 구성하고 있는 그 원자들은 상상을 초월한 그 많은 원자들은 또 제 갈 길 가요. 저 몸을 구성하고 있던 원자는 1년을 못 버텨요. 끊임없이 바깥으로 나가요. 그래서 원자들이 모였다가 상호작용했다가 뿔뿔이 제 길을 가요. 그 뿔뿔이 원자 하나하나가 제 길을 가는 걸 일반 상대성 이론은 다 원리적으로 계산할 수가 있어요. 그런 이벤트 다발이 행성 지구에서 생명 진화의 한 흐름 속에서 호모사피엔스라는 놀라운 존재를 출현시킨 거예요. 그 놀라운 존재는 바로 놀라운 그 무수한 원자 배열이 자기가 자기 스스로 인식하는 원자의 배열이 출현해버린 거예요. 그게 바로 셀프예요. 그게 바로 인간의 의식작용이에요. 이거야말로 뭐냐 하면 최근에 그쪽을 이야기하는 철학이나 이쪽 이야기들은 뭐냐면요. 우주에서 시공의 다발에서 어느 순간에 관찰자 순간이라는 게 출현했다는 거예요. 관찰자 순간. 이게 복수입니다. 그 관찰자 순간이 현실 모델을 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현실 모델은 내 브레인이 만들어낸 거예요. 그 관찰자 순간의 연세가 현실 모델을 보면서 일어난 사건이 바로 시간이 흘러간다는 환상이 출현했다는 거예요. 이 우주를 담고 있는 시공에는 모든 장소와 모든 시간이 다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떤 특정한 장소, 어떤 특정한 그때라는 게 존재하지 않아요. 다 존재해요, 한꺼번에. 그래서 시간은 흘러가는 강이라기보다는 얼어붙은 강에 가까워요. 우리의 과거도 있어요. 미래도 있어요. 그래서 다시 이야기하면 빛의 세계로 들어가면 시간은 얼어붙어요. 그건 있어요. 이게 어떻게 알게 됐냐면 뮤온이라는 게 있습니다. 1960년부터 많은 연구된 뮤온이 대기 중으로 들어와요. 그러니까 그 대륙권이 한 10km밖에 안 됩니다. 대륙권을 들어오는데 뮤온이 200만 분의 1초밖에 못 살아요. 그 짧은 시간에 강속도로 늘어오는데도 지구 표면에 도달할 수 없어요. 중간에 붕괴대가 없어져야 돼요. 그런데 지구 표면에 사진 건판에 찍혀 나와요, 뮤온이. 왜 그러냐 하면 강속도로 달리면 이 뮤온이 보는 이 공간은 줄어들어요. 강속도 때문에 공간이 사라져요. 그걸 그냥 닫는 거죠. 적하는 거죠. 그래서 빅뱅 당시에 그 나왔던 그 포톤이나 지금 내하고 어떻게 됐냐면요. 같이 붙어 있어요. 나는 빅뱅 당시에 그대로 있다 생각하시면 돼요. 빛 관점에서. 그리고 이 빅뱅이라는 현상, 이거는 여러분이 매일 밤 만날 수 있어요. 이건 교과서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텔레비 채널을 돌리다가 방송이 없는 채널을 돌리면요. 옛날에 그 텔레비전 보면
그 지지지하고 그 잡음이 나잖아요. 그 잡음의 대략 한 10% 정도가 빅뱅에서 온 전파라는 거예요. 우리는 같이 있어요. 같이 있어요. 그래서 화엄에서, 법성계에서 왜 적이란 단어, 일념 적시 무량겁, 구세, 십세, 호상정. 왜 적이란 말을 쓰느냐. 자, 구세란 뭡니까? 과거, 현재, 미래. 그 과거, 현재, 미래가 각각 있으니까 구세가 돼요. 근데 십세는 뭐냐면 절대 현재가 있다는 거예요. 그 구세를 관통하는, 같이 만나고 있는, 이 순간에 같이 있는 그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면 빛으로 달릴 때는 공간이 사라집니다. 붓다의 뜻은 깨달은 분이잖아요. 무얼, 인생의 이치와 우주 만유의 이법을 깨달은 분이거든요. 현대 과학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물질을 분석하고 분해하고 측정해서 검증해내고 이런 방법이 아니고 앉아서 깊은 사유 세계 속으로 들어가서 이 이법을 밝혀냈거든요. 그러니까 접근 방법이 지금 현대 과학자들하고는 다르죠. 그런데 비슷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과학과 불교가 만나는 순간 불교는 훨씬 더 힘을 얻거든요. 증명할 수 있고 객관적이고 저는 하나하나의 그 우주의 기호들을 바라보고 있으면 벅차오를 정도로 너무 아름답고 그 우주의 기호 속에는 불교의 84,000 경전의 내용들이 그 기호 안에 다 담겨 있구나 하는 걸 제가 직감으로 느꼈어요. 요 문장 하나만 가슴에 딱 품고 가시면 됩니다. 우리는 지금 살고 있는 빛의 세계잖아요. 근데 더 중요한 거는 이 입자 물리학으로 들어가면 빛 아닌 다른 전기가 있다는 거예요. 빛도 전기입니다. 바로 이게 뭐냐면 진공은 위크 차지로 가득 차 있다. 위크 차지로 가득 차 있다. 우리는 다 4차원적인 존재입니다. 일단 우주론이나 입자 물리학은 4차원 세계입니다. 4차원에서는 존재하는 모든 것은 멈춰 있을 수가 없어요. 존재하는 모든 것은 강속도로 움직입니다. 자, 그럼 이 박문호 박사가 서 있는데, 정지하고 있는데, 이 평면에 대해서 정지하고 있는데, 강속도로 움직인다는 말은 뭐냐 하면, 정지하는 존재는 시간축으로 움직입니다. 시간축으로 강속도로 움직여요. 그래서 세월의 속도는 강속도예요. 어떤 장면에서.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4차원 시공에서 그 속도 벡터의 비견 상관되는 양을 계산해 보면 그게 강속도로 나와요. 이 강속도가 공간축으로 완전히 투영된 게 바로 뭐냐면 빛이고, 그게 우리가 또 공간축으로 투영된다는 말은 뭐냐면 시간축의 값이 제로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빛은 넓지를 않아요. 시간이 안 흘러요. 질량은 무한대가 되는데, 요 질량을 보세요. 이게 무한대 값을 갖는데, 무한대 질량은 우주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무한대 질량을 빛 속도로 가속을 못시켜요. 그렇기 때문에 빛 속도가 되는 존재는 반드시 질량이 사라져야 돼요. 그게 사실은 원자핵 속에 양성자 속에 쿼크가 있는데 쿼크를 결합시키는 글루온이 질량이 제로입니다. 자, 우주는 어떤 식으로 되어 있나? 옛날에는 뉴턴, 1600년도 뉴턴은 포스를 연구했어요. 힘을 연구했어요. 그 다음에 20세기 들어와서 양자역 과학은 에너지를 주로 연구합니다. 그 다음에 입자 물리학은 뭘 연구하냐면 나그랑지안, 요 L이 나그랑지안인데 나그랑지안에 해당되는 요걸 다른 말로 작용이라고 합니다. 작용, 액션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우주는 모든 걸 연구할 때 입자 물리학 하는 사람은 대칭을 연구합니다. 대칭이 작용의 구조를 결정하고 작용이 에너지하고 포스를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대칭에서 우주의 모든 원리가 나온다는 겁니다. 위크 차지를 보존해야 된다는 게 대칭입니다. 그래서 하나의 대칭이 나오면 그거는 반드시 보존하는 물리량이 나와요. 원자핵 속의 위크 차지가 바로 W 입자, G0 입자가 그 대칭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출현한 입자입니다. 포톤하고 W 플러스 마이너스 G0 입자는 온도가 10의 15성도 K 이상이 되면 한 형제가 돼요. 그렇게 해서 두 힘이 합쳐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자기 상호작용하고 약한 상호작용을 1970년부터 이게 합치면서 이게 입자 물리학을 전체를 이해하는 스탠다드 모델이 된 겁니다. 그리고 스탠다드 모델의 마지막 입자가 뭐냐면 2012년도 발견된 힉스 입자예요. 그래서 게임이 끝난 거예요.